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 줄여서 그리고 칼로리를 태우는 데 집중해서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소화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산화가 잘 되는 지방들이 나쁜 거예요. 소화지방은 사람 몸에 이롭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성분 함량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거의 100%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먹지만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많이 빠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했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이솔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영양상식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를 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제가 앞세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잘 해서 살을 많이 빼고 건강한 몸이 되는 니즈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만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를 줄이는데 집중하시거나 먹는 걸 줄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기에 답변을 드리면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사 기능이 무엇이냐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그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들을 내 몸에서 적절하게 대사라는 과정, 우리 음식물을 처리해서 배출하고 영양소는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노폐물은 빠져내고 이런 순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순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을 빼고 싶을 때 살을 뺄 수 있고 근육을 만들고 싶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오래된 지식, 우리가 칼로리 인앤 아웃이라고 하죠. 그 오래되고 낡은 지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 줄여서 그리고 칼로리를 태우는 데 집중해서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람이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 케이스를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하고 제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그램에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칼로리를 하루에 따지고 보면 5,000칼로리를 넘게 먹습니다. 양고기 2인분, 소고기 1인분, 돼지고기, 쌀밥, 뭐 먹고 싶으면 디저트부터 칼로리가 아주 높은 코코넛 밀크를 하루에 물과 희석해서 200ml, 300ml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를 보면 제가 살이 막 그렇게 쪄있진 않은 것 같죠? 생각보다 피부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음식을 전혀 안 먹거나 어떤 피부과에 가서 비싼 시술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장내 환경이 아주 좋고 세균이 다양성이 확보돼 있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내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서울님, 이거 제가 먹으려는 거 이거 칼로리 되게 높고 지방 함량도 높은데 먹으면 안 되겠죠? 라고 여쭤보시는데 성분표를 보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선택이 맞아요. 근데 정말 보셔야 되는 건 그 성분표 안에 지방 함량 그런 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단백질 많이 드는 거 좋죠. 확인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과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과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자라는 이런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단백질 많으니까 좋네, 지방 없으니까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성분표 안에 파묘, 카놀라유, 옥수수유, 말레이시아산 파묘 특히 아니면 밀가루, 유기농 밀가루가 아닌 것들은 가장 안 좋고 그냥 밀가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미국산에서 특히 만들어진 밀가루들에는 그냥 깨끗한 밀가루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주 밀가루가 그나마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글루텐 함량이 있다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품종이 개량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특히 미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밀가루들은 품종 개량을 거치면서 글루텐 함량이 옛날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심각성을 많이 인지를 못하세요. 글루텐 조금 높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으로 아파봤고 제 책에도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맨 서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울증을 20년간 앓았어요. 그리고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났었고 이 곰보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있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내장 쪽, 장기 쪽 문제도 많았었고 저는 정말로 열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가 나약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지저분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소한 지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를 비난하기도 하시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사실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유난 떤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칼로리를 신경 쓰지 마세요. 칼로리, 적게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고 높게 먹으면 살 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칼로리라는 그 이론을 요즘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면, 현대 영양학에서 칼로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도 정말 누차 추천드리는 음료 중 하나가 뭐죠? 맞아요. 코코넛 밀크죠. 코코넛 밀크, 거의 지방산 함량이 100%죠. 그것도 포화지방. 많은 분들이 포화지방은 안 좋고 불포화지방은 좋다. 포화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낀다. 그래서 소고기 또 기름 먹으면 안 좋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포화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산화가 잘 되는 지방들이 나쁜 거예요. 포화지방이 우리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지방이 아주 포화해서 가득 찬 나에게 안 좋은 지방을 불어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름만에서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죠. 많은 미디어 매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지방은 안 좋다, 포화지방은 더더욱이나 안 좋다, 줄일수록 좋다라고 정말 잘못된 마케팅을 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포화지방은 사람 몸에 이롭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드셔야 에너지원을 내는데 원활해요. 저는 오늘도 제 가방에도, 저 촬영장 바깥에 가방에도 있지만 코코넛 오일을 한 움큼을 싸다녀요. 코코넛 오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코넛 오일의 성분 함량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거의 100%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먹지만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망각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코코넛 밀크. 어떤 거 먹어야 되나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 제품명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쿠팡에 그런 거 쳐보세요. 무가당, 무첨가, 코코넛 밀크 이렇게 치시면 정말 유명한 회사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주문하셔서 드시면 돼요. 근데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건, 코코넛 밀크를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드시면 코코넛 밀크 안에 있는 MCT, 중세지방산이라는 아주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산이 장에서 소화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 MCT라는 거. 그래서 바로 대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으로 거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그거를 희석하지 않고 드시게 되면 설사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유튜브에서도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가당 두유나 물 혹은 마카다미아 밀크 아니면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이랑 1대1 이상의 비율로 충분히 희석하셔서 알룰로스와 섞어서 달달하게 드셔도 좋고요. 달달하게 드셔도 좋고요.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칼로리 신경 쓰지 마세요. 현미밥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이야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아주 유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권위자분들께서 이런 현미밥을 꼭 많이 드셔야 된다, 생야채를 드셔야 된다, 흰생선살을 많이 드셔야 된다, 붉은 육류 고기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 라고 말씀하긴 하지만, 정말 많은 논문 자료나 그래프들을 이용하시면서 주장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현미밥이 몸에 좋은 이유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근거는 간단해요.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위에서 소화가 빨리 돼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린다. 그래서 몸에 좋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너무 납득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권위자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면. 근데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미밥 아니면 통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은 혈당을 늦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겉에 있는 막들, 소화시키기 어려운 껍질들,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려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소화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껍질을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소화를 시켜서 혈당을 빵 올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당을 올리는 그 정도가 결과적으로 총값을 계산을 하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왜일까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탄수화물 흡수량은 똑같고 혈당을 늦게 올리는 대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돼서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위점막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몸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드리는 건 쌀밥을 드세요. 쌀밥. 흰쌀밥. 흰쌀밥 몸에 안 좋지 않나요? 혈당 빠르게 올리지 않나요? 혈당 스파이크 올리지 않나요? 맞죠. 혈당 빠르게 올려요. 근데 그 혈당을 복합탄수화물이라는 대체식품으로 우리 몸이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드시는 것보다 제가 매번 추천드리는 에사비,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식후나 식전, 식중에 드셔주시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 혈당을 처리하고 아세트산이 음식물과 결합해서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늦춰주는 식으로, 그래서 혈당을 늦게 올리는 식으로 가셔야 우리 몸에 이롭고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가 소화가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늦게 오른다는 그런 장점만 보고서 현미밥을 드실 거라면 돌덩이를 드셔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조금 더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미밥 드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거지급대로 믿으셔서 현미밥 100%를 막 드시게 되면, 특히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심각해져요. 그거 되지가 않습니다. 네. 흰쌀밥 드시고 에사비 식초물을 드시고 식후에 일어나셔서 산책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혈당을 늦게 올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대사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잉여 칼로리를 적게 남기고 칼로리 많이 태우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낡은 상식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식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드시거나, 요즘 핫한 그런 거 있죠, 위고비, 싹센다, 그것들을 일부 의사 선생님께서는 함부로 처방을 해주세요. 원하시니까 환자분께서 저 살 빼고 싶은데 약 없을까요? 위고비 드릴게요. 위고비 하나에 4, 50만 원 매달 오셔야 되고. 좋죠. 좋은데 그 좋은 게 환자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분들한테 좋은 거고, 환자분들은 몸이 빠르게 망가지고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증과 나중에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게 되고, 여자분들은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 수족냉증이 더 심각해지게 되고 탈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프게 만들어요, 사람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게,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망가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들려면 우리 몸에 어떠한 종류의 약품이나 의약품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위고비 삭센다, 감기약, 심지어 아니면 해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 없다고 해서 처방받아서 무심코 먹지만 우리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망쳐요. 세균을 다 죽입니다. 우리 유익균들이라고 부르는 균들 있죠? 우리 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장내 세균의 총합이 수십 조가 넘어요. 이런 지식들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약들을 무심코 처방해 주시는 이유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제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모든 제 구독자분들과 팔로워분들에게 한결같이 답변 드리는 건, 약을 드시지 마시고요, 코코넛 밀크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생기지 않나요? 붉은 육류는 몸에 안 좋다던데요? 소고기 혈관에 낀다던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거예요. 붉은 육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사람은 붉은 육류를 많이 드실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흰생선 같은 음식들은 옛날에는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중금속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꼼장어,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종류가 붉은 육류와 조금 다를 뿐이지 이득인 게 거의 없는 게, 단백질의 함유량도 그렇고 중금속 함량이 높고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들을 권위자분들께서 이렇게 드셔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해진다, 특히 40, 50대 분들을 더 드셔야 한다, 사람을 아프게 만든 지식들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분들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고 저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